불가능해. 태경그룹 윤정희 회장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신입사원 면접 지원서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중 한 장을 다시 집어들며 확인했습니다. 지원자 이름 윤서연, 아버지 성명 김도현.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내 아이가. 그 순간 인사팀 직원이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윤정희는 서둘러 서류를 정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말이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태경그룹 본사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종 면접을 앞둔 지원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윤서연은 유난히 일찍 도착해 건물 앞에서 깊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2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눈빛에는 남다른 성숙함이 있었어요.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들이 서연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첫 장을 펼치자 단정한 글씨로 적힌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성실함이 재능을 이긴다. 고등학교 때부터 써온 좌우명이었습니다. 서연은 이 한 줄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면접 대기실에서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대부분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이들이었어요. 서연만 유일하게 지방 국립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빠, 잘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한 장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고모는 서연이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만 했습니다. 오전 9시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분 윤서연 씨. 인사팀 직원의 호명에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긴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윤정희 회장의 눈이 서연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윤서연입니다. 서연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윤정희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설마. 윤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의 눈매, 말하는 습관, 심지어 미소 짓는 모습까지 모든 게 기억 속 그 사람과 닮아 있었어요.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윤정희는 계속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인사 담당자의 질문에 서연이 답했습니다. 저는 태경그룹이 추구하는 정직한 경영 철학에 깊이 공감합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목소리에 떨림 하나 없었어요. 진심이 묻어나는 대답이었습니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고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윤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도연입니다. 그 순간 윤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이름이었지만 직접 듣게 되니 충격이 컸어요. 면접이 끝나고 서연이 나간 후 윤정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인사 담당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윤정희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1993년 봄, 대학교 도서관에서 만난 김도현. 탄광촌 출신의 순박한 청년이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재벌가 딸과 가난한 청년의 사랑은
용납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임신을 한 상태였고 결국 윤정희의 부모는 임신 사실을 알고 격분했습니다. 집안 망신이다. 당장 해외로 보내라. 하지만 임신 6개월 차였던 윤정희를 바로 데려갈 수는 없었죠. 윤정희는 끝내 아이를 낳았고 눈물로 김도연에게 아이를 맡긴 뒤 부모의 압력에 못 이겨 홀로 미국 유학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자 발표. 서연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무역팀 배정.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고모 김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모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서연이가. 수화기 너머로 김영숙의 기쁨이 전해졌습니다. 고마워요, 고모.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하지만 김영숙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입사 첫날, 서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아빠, 잘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인 낡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고모가 준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차고 있던 시계라고 했어요. 시계 뒷면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KDH 김도연. 오전 9시. 태경그룹 무역팀. 윤서연 신입사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팀원들 앞에서 인사하는 서연을 바라보던 박재수 부장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2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지방대 출신이군요. 첫 인사부터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장안대학교 무역학과입니다. 서연은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주눅 들지 않는 모습이 박재수의 기분을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점심시간. 서연은 혼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은 벌써 그룹을 만들어 어울리고 있었어요. 아가씨, 첫 출근이구나? 청소를 하던 박순자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연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청소 아주머니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예의 바른 애네. 이름이 뭐야? 윤서연입니다. 서연이구나. 예쁜 이름이네. 첫 만남부터 서연과 박순자 아주머니는 마음이 통했습니다. 오후 3시 윤정희 회장이 무역팀을 방문했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어요. 회장님, 갑자기 오시다니. 박재수 부장이 허둥지둥 맞이했습니다. 신입사원들 적응은 어떤가요? 윤정희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그 순간 윤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어요. 그 눈빛, 그 미소, 모든 게 김도연을 닮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나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어요. 그날 저녁, 윤정희는 자택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30년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대학교 시절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 장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도서관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자는 지금의 윤정희, 남자는 도연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연. 첫사랑이자 서연의 아버지였던 그 남자. 한편 서연의 집. 작은 원룸에서 서연은 내일부터 시작될 회사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 직장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아버지의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고모는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걸까요? 사진 한 장조차 남겨주지 않는 걸까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서연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초침이 똑딱똑딱 시간을 새겨가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편 윤정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말 내 딸일까? 도연이의 딸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확인해야 했어요. 과연 서연과 윤정이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운명의 실이 서서히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앉으세요. 윤정의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서연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넓은 회장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렸어요. 입사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소문이 났네요. 죄송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아니에요. 좋은 소문이에요. 윤정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고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김도연입니다. 그 순간 윤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이름이었지만 직접 듣게 되니 충격이 컸어요.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나세요? 아니요. 제가 너무 어린 때 돌아가셔서 고모님도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세요. 윤정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이미 충분했어요. 열심히 하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서연이 나간 후 윤정이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무역팀으로 돌아온 서연을 기다리고 있던 건 박재수 부장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회장님과 무슨 얘기를 했나?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박재수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신입사원이 입사 이틀 만에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한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해봐. 박재수가 두꺼운 파일을 서연 앞에 던졌습니다. 중국 텐진항 수입 계약서야. 내일까지 검토 보고서 작성해서 내. 파일을 펼쳐본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중국어로 된 복잡한 계약서였습니다. 신입사원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업무였어요. 부장님, 이건 너무... 못하겠다는 거야? 박재수의 목소리에 다른 팀원들이 힐끗거렸습니다. 아닙니다. 해보겠습니다. 서연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9시 무역팀 사무실에는 서연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어요. 책상 위에는 중국어 사전과 무역 관련 서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왜 이렇게 복잡하지? 중국어 계약서와 씨름하던 서연이 머리를 감쌌어요. 대학교 때 배운 중국어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있네? 청소를 하러 온 박순자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네, 내일까지 끝내야 해서요.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건 처음 보네. 다른 신입사원들은 벌써 다 갔는데. 박순자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새벽 2시, 서연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버텼어요. 아빠,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낡은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새벽 4시, 보고서를 완성한 서연이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야, 여기서 잤나? 출근한 동료가 서연을 깨웠습니다. 목과 어깨가 뻐근했어요. 윤서연, 보고서는? 박재수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서연이 정성껏 만든 보고서를 건넸어요. 밤새 작업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박재수가 보고서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예상보다 잘 되어 있어서 더욱 못마땅했어요. 이 부분 틀렸어. 다시 해. 사실 틀린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재수는 트집을 잡았어요.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그것도 모르고 뭘 했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밤새 작업한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 서연은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동기들이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서연아. 박순자 아주머니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안색이 안 좋네. 괜찮아요. 박 부장이 또 괴롭혔지? 서연이 놀라서 박순자를 봤어요. 그 사람 원래 그래. 특히 지방대 출신들한테는 더 심해. 아주머니도 아시는군요. 이 회사에 20년 있으면서 못 본 게 뭐가 있겠어? 그런데 너는 다르더라. 뭐가요? 다른 애들은 나 같은 청소부는 거들떠도 안 보는데 너는 처음부터 인사하고 말도 걸고. 박순자의 말에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도 어려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의 힘든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착한 애다 정말. 오후 5시 박재수가 또 다른 업무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일본 업체 미팅 자료야. 모레까지. 부장님, 아직 중국 계약서 수정이. 내일 오전에는.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이거 시작해. 시간 없어. 연속으로 쏟아지는 업무에 서연이 벌거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서연은 야근을 했습니다. 사무실에는 몇몇 직원들이 남아 있었어요. 윤서연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옆자리 김대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 부장님이 좀 심하긴 하네요. 보통 신입사원한테 저런 업무는 안 주는데. 김대리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만 그런 건가요? 다른 신입사원들은 주로 자료 정리나 간단한 업무만 해요. 계약서 검토는 보통 3년 차는 되어야. 서연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힘든 업무만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벽 1시 또다시 밤을 새운 서연이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두 번째 밤샘이었습니다. 다음 날 보고서 어디 있어? 박재수가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도 박재수는 대충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형식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해.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될까요? 그것도 모르냐? 센스가 없네. 서연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점심시간. 서연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힘들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윤정희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우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거죠? 윤정희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연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일이 너무 어려워서요.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서연이 박재수가 준 업무들을 설명했습니다. 윤정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런 업무를 신입사원한테 주다니. 괜찮아요. 제가 더 열심히 하면. 아니에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윤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일단 제 직통 번호 드릴게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괜찮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오후 3시 윤정이가 무역팀을 찾아왔습니다. 박재수가 급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박 부장, 신입사원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신입사원한테 어떤 업무를 주고 있죠? 박재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업무들을 주고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도 기본 업무인가요? 그게 앞으로는 신입사원 교육 매뉴얼을 따라주세요. 윤정희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재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정시에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박재수가 갑자기 추가 업무를 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회장이 개입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모, 아빠에 대해서 더 알려줄 수 있어요? 전화 너머로 김영숙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아직은. 왜 아빠 사진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아픈 기억이라서 나중에 얘기해 줄게. 전화를 끊은 서연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집에서는 자신의 뿌리조차 모르겠고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의 유품인 시계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어떤 분이셨을까? 저처럼 힘들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시계의 초침이 똑딱똑딱 움직였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성실함이 재능을 이긴다. 서연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지만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비밀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서연의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서연이 출근하자마자 박재수 부장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지난주 윤정희 회장의 개입 이후 그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윤서연, 이리 와봐.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네, 부장님. 내가 회장님께 뭐라고 한 거야? 별 말씀 안 드렸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갑자기 신입사원 교육 매뉴얼 얘기를 하시더라고. 박재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20년 직장 생활에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말씀 안 드렸습니다. 박재수는 서연을 쏘아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직접적으로 괴롭힐 수는 없었어요. 회장이 눈여겨보고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조심해. 이 바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협박에 가까운 경고였습니다. 오전 10시 팀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업무 분담을 하는 자리였어요. 김 대리는 일본 수출권 맡고 이 과장은 동남아 프로젝트. 박재수가 하나씩 업무를 배정했습니다. 서연의 차례가 왔어요. 윤서연은 창고 정리. 네. 서연이 되물었습니다. 창고 정리는 업무도 아니었어요. 지하 창고에 오래된 서류들이 쌓여 있어. 정리 좀 해줘. 다른 팀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신입사원에게 주는 업무가 아니었거든요. 부장님, 그건 총무팀 일 아닌가요?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신입사원이 뭘 못하나? 박재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하 창고, 먼지가 가득한 어둠침침한 공간이었어요. 오래된 서류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스크를 쓰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일부러 더러운 일을 시킨 박재수의 의도를 알면서도 묵묵히 해냈습니다. 이런 걸 왜 신입사원한테 시키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박순자 아주머니였습니다. 괜찮아요. 일은 일이니까요. 착하긴. 다른 애들 같으면 벌써 그만뒀을 텐데. 박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점심시간. 서연은 먼지투성이인 채로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 신입사원 뭐 하다가 저렇게 됐지? 창고 정리한다던데. 창고 정리를? 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때 동기 신입사원들이 지나갔습니다. 야, 서연아. 뭐 하다가 그래? 창고 정리 좀 하고 있어. 창고 정리? 우리는 다 현장 견학 가는데 동기들은 모두 의미 있는 업무를 배정받았었어요. 서연만 제외되었습니다. 아, 그래. 잘 다녀와. 서연이 애써 밝게 말했지만 속은 쓰랬어요. 오후 2시 창고에서 나온 서연이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안 됐다. 뒤에서 여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누구 얘기? 윤서연. 완전 찍혔잖아. 박 부장한테? 응. 회장님이 개입해서 더 화났대. 그럼 앞으로도 계속 괴롭히겠네. 당분간은 힘들 거야. 서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어도 박재수는 서연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창고 정리 다 끝났나? 네, 끝났습니다. 그럼 이것도 해. 새로운 업무를 던져줬어요. 의미 없는 자료 입력 작업이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내일 아침까지. 밤새는 업무였어요. 게다가 굳이 급하게 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 10시. 사무실에는 서연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똑똑. 누군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윤정희 회장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나타났을까요? 아직도 일하고 있네요? 네, 조금 더 하면 끝나요. 무슨 일인지 볼까요? 윤정희가 서연의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단순한 데이터 입력 작업이었어요. 이런 일을 밤늦게까지 급한 일이라고 하셔서 윤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명백한 괴롭힘이었어요.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세요. 하지만 내일까지 제가 처리하겠어요. 집에 가요.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윤정희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연이 감동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에서 서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회장이 계속 도와주시는 건 고마웠지만 그럴수록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고모 김영숙이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어때?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목소리가 힘들어 보이는데 역시 고모는 눈치가 빨랐어요. 조금 바쁘긴 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네,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까? 다음 날 출근한 서연을 기다리던 건 더 큰 시련이었어요. 윤서연, 이리 와봐. 박재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네. 너 때문에 내가 회장님한테 불려갔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인 줄 알아? 박재수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앞으로는 각오 단단히 해. 이 팀에서 버티려면 말이야.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의 고립은 더욱 심해졌어요.
동료들은 박재수를 의식해서 서연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식사하고 회의에서도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윤서연, 출장 좀 다녀와. 박재수가 비행기표를 던져줬어요. 어디로요? 부산. 거래처 미팅이야. 언제요? 내일 아침 6시 비행기. 준비 시간도 없고 자료도 없이 가라는 거였어요. 자료는 어떻게 해? 현장에서 알아서 해. 그게 실무야.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준비도 없이 중요한 미팅에 가라는 건 실패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밤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거래처 정보를 수집했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기본적인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부산행 비행기 안. 서연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료를 다시 점검했어요. 옆자리 승객이 걱정스럽게 쳐다볼 정도로 초췌했습니다. 부산 도착. 거래처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중견 기업이었어요. 서연은 긴장하며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경그룹에서 나온 윤서연입니다. 박 부장님은 안 오셨나요? 거래처 담당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제가 대신 왔습니다. 하지만 이 안건은 부장급 이상이 와야. 죄송합니다. 저도 어제 갑자기 통보받아서. 서연은 당황했어요. 애초에 자신이 와서는 안 되는 미팅이었던 겁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약속 잡죠. 미팅은 10분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어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 서연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이번 실패로 박재수에게 더 큰 빌미를 줬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미팅 어떻게 됐나? 박 부장. 서연은 답장을 보낼 수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서울 도착. 공항에서 나온 서연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회사로 바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고모였습니다. 서연아, 어디야? 목소리가 이상해. 고모, 저 많이 힘들어요. 무슨 일이야? 자세히 얘기해봐. 서연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박재수의 괴롭힘, 동료들의 외면, 그리고 오늘의 실패까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영숙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서연아, 고모가 할 말이 있어. 이제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아. 뭐려? 내 아빠 얘기야. 그리고 너와 관련된 비밀.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고모, 그게 무슨. 전화로는 안 돼. 집으로 와. 보여줄 게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와 관련된 비밀, 자신과 관련된 비밀. 갑자기 궁금증이 절망감을 밀어냈습니다. 혹시 이 모든 시련에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서연은 벌떡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희미한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고모가 말하려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비밀이 서연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강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서연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서연이 고모 집 문을 열었을 때 김영숙은 낡은 나무 상자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상자였어요. 고모, 무슨 일이에요? 앉아, 서연아.
김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다 말해줄 시간이 된 것 같구나. 뭐요? 내 아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김영숙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작은 보석함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녀가 대학교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이 내 아빠 김도연이야. 서연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단정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두 번째 사진, 아버지 옆에 서 있던 여성을 보는 순간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이분, 설마, 윤정이야. 내 엄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정이 회장이 자신의 어머니라니.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들어봐, 서연아. 김영숙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이와 정희는 대학교 때 만났어. 하지만 신분 차이가 너무 컸지. 정희는 재벌가 딸이었고 도연이는 탄광촌 출신이었거든. 서연은 사진 속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은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정희 집안에서 극렬히 반대했지. 정희가 너를 낳은 후 도연이한테 맡겼어. 자신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었거든. 김영숙이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정희가 도연이한테 준 약혼 반지야. 짝이 있어. 정희도 하나 갖고 있을 거야. 서연이 반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정희와 도연, 1993년 봄. 도연이가 죽기 전에 이걸 너한테 주라고 했어. 그리고 언젠가 정희를 만나게 되면 이 반지를 보여주라고.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절 유심히 보신 이유가 아마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아. 너를 보면서 도연이가 떠올랐을 거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회장의 특별한 관심, 자신과 닮은 점들. 고모,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날 밤 서연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반지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서연을 기다리고 있던 건 박재수의 호통이었습니다. 어제 부산 미팅이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거래처에서 항해 전화가 왔어. 부장도 안 오고 신입사원이 와서 시간 낭비했다고. 다른 팀원들이 쳐다봤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각오해.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하지만 이상하게 서연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어제 알게 된 진실이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용기를 내어 윤정희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주머니 속 반지를 꼭 쥐고 있었어요. 회장님,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앉으세요. 윤정희는 서연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요. 회장님, 혹시 이 반지를 아십니까?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윤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디서? 아버지의 유품이에요. 윤정희가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똑같은 반지가 달려 있었어요. 두 반지를 나란히 놓자 완벽한 한 쌍이었습니다. 서연아.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제 어머니시에요? 그래. 넌 내 딸이야.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정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처음으로 불러본 단어였습니다. 윤정희가 서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30년 만에 모녀 상봉이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어떻게 세상을 떠났어? 고모 말로는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제가 5살 때요.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너를 낳았을 때였어. 도연이한테 맡기고 떠났지. 윤정이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아빠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고모도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고, 고마워. 영숙이한테도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들, 서로에 대한 그리움. 엄마,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든지 말해봐. 이 사실을 아직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윤정이가 서연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내가 정말 도연이 딸이구나. 그 사람도 그런 성격이었어. 그날 오후부터 서연은 달라졌습니다. 박재수의 괴롭힘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면에서 강한 힘이 솟아났습니다. 윤서현, 이 자료 정리해. 네, 알겠습니다. 무의미한 업무를 주어도 묵묵히 해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중국 거래처와의 중요한 계약건이 있었습니다. 박재수가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중국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 조항이 뭔 뜻인지 모르겠네. 팀원들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너가 중국어 할 줄 알아? 대학교 때 전공했습니다. 박재수는 마지못해 서연에게 자료를 건넸어요. 서연은 완벽하게 번역해냈습니다. 심지어 계약서의 허점까지 찾아냈어요. 이 조항은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수정이 필요해요. 김 대리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맞네요. 이걸 어떻게 찾았어요? 대학교 때 비슷한 케이스를 공부했거든요. 그 순간 박재수는 서연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실력이 있었던 겁니다. 계약 미팅 당일 중국 업체 대표들이 왔을 때 서연이 통역을 맡았습니다. 유창한 중국어에 상대방들이 놀라워했어요. 이분 중국에서 공부하셨나요? 아니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계약은 성공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서연의 역할이 컸어요. 미팅이 끝난 후 박재수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수고했어. 처음으로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중국 관련 업무는 내가 맡아. 정식으로 업무를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윤정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거든요. 오늘 일이 잘 됐다면서? 네, 드디어 인정받는 것 같아요. 정말 자랑스러워. 도연이가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엄마도 고생 많으셨죠. 혼자서 이 큰 회사를 이끌어 오시느라. 너를 생각하면서 버텼어. 언젠가 만날 거라는 희망으로.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천천히 메워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서연은 무역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국어 실력과 꼼꼼한 성격으로 많은 성과를 냈어요. 동료들도 서연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덕분에 이번 계약이 성사됐네요. 고맙습니다. 박재수조차 서연에게 의존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윤서연, 다음 주 상하이 출장 같이 가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박순자 아주머니가 서연에게 말했어요. 많이 달라졌네, 너. 뭐가요? 처음에는 억지로 참는 것 같더니 지금은 당당해 보여. 아, 그런가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온 거였어요.
아빠, 저 이제 엄마를 찾았어요. 묘비에 반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빠가 사랑할 만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아빠 대신에. 돌아가는 길에 윤정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시간 있으면 같이 쇼핑할까? 예쁜 옷 사주고 싶어. 서연이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엄마. 처음으로 문자에 엄마라고 썼어요. 그날 밤 서연은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었고 인정받는 직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김도현과 윤정희의 딸 윤서연.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당당히 밝힐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더욱 열심히 실력을 쌓을 거예요. 석 달 후, 태경그룹 무역팀은 회사 전체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서가 되었습니다. 서연이 주도한 중국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거두었거든요. 이번 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30%나 늘었습니다. 김대리가 보고하는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박재수 부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의 실력을 완전히 인정하게 된 후 그는 달라졌어요. 윤서연 씨 덕분이네. 중국어 실력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 팀 전체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서연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희 회장이 무역팀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실적 점검차 온 것이었어요.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중국 프로젝트 성공은 정말 훌륭했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서연 사원, 잠시 따로 이야기할까요? 네, 회장님. 회장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에요. 용기를 주셔서. 아니야. 너의 노력이야. 도연이가 정말 기뻐할 거야. 윤정이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펜던트는 작은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29번째 생일 선물이야. 그동안 못 챙겨준 게 미안해서. 엄마. 서연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이제 조금씩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더 기다려주세요.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알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날 저녁. 서연은 고모 김영숙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고 있었어요.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네,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요. 정이랑은 어때? 정말 좋아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한 분이세요. 김영숙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도연이가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싶었어. 비록 헤어졌지만. 고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 혼자 키우시느라.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자랑이었어. 지금도 그렇고. 고마워요, 고모. 한 달 후, 회사에서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직 개편이었어요. 무역팀을 무역사업부로 확대 개편합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중국 사업팀장에 윤서현 사원을 임명합니다. 전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입사 반년 만에 팀장이 되다니. 축하합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재수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정말 수고했어. 앞으로 잘 부탁해. 감사합니다, 부장님.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배운 게 더 많아. 선입견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못 봤지. 박재수의 솔직한 사과였어요. 점심시간. 서연은 박순자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저 팀장 됐어요. 어머, 정말 축하해.
박순자가 자신 일처럼 기뻐해 주었어요. 아주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내가 워낙 착하고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 서연이 화이팅! 그날 저녁, 윤정이와 특별한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연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반년 만에 팀장이라니.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천천히 가면 돼. 서두를 필요 없어. 엄마,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 우리 관계를 공개하면 어떨까요? 윤정이가 놀라서 서연을 봤어요. 정말? 괜찮겠어? 네. 이제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 다음 주 임원진 회의에서 어떠세요? 좋아. 그렇게 하자. 일주일 후, 태경그룹 대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정기 임원진 회의였어요. 안건들을 처리한 후 윤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임원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윤서연 팀장과 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서연 팀장은 제 딸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낳은 아이입니다. 그동안 찾지 못했다가 최근에 만나게 되었어요.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입사 후에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밀로 하신 거군요. 네. 서연이 스스로 실력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실력은 이미 입증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서연이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평가받을 겁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회의가 끝난 후 소식은 빠르게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윤 팀장이 회장님 딸이래. 진짜? 그럼 처음부터? 아니야, 최근에 알았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서연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무역팀에서는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팀장님,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박재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네.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부장님 덕분에 많이 성장했어요. 내가 괴롭히기만 했는데 그것도 공부였어요. 견디는 법을 배웠거든요. 박재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 잘 부탁해. 저야말로요. 한 달 후, 서연은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중국 사업팀 전용 공간이었어요. 창가에서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전망이었어요. 벽에는 아버지 김도연의 사진을 걸어 놓았습니다. 고모가 찾아준 유일한 사진이었어요. 아빠, 저 이제 정말 성공했어요. 사진 속 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윤정이가 서연의 새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기회예요.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창밖을 바라보며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엄마도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큰 회사를 이끌어 오시다니. 이제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든든해. 저도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박순자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회장님도 계시네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새 사무실 구경하러 왔어. 정말 멋지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힘들 때 많이 위로해 주셔서. 박순자가 윤정희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좋은 딸 두셨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녁, 서연과 윤정이, 김영숙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인 모임이 되었어요. 영숙이 정말 고마워. 서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무슨 말씀을요? 제가 감사하죠. 앞으로는 우리가 가족이에요. 서연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서연은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온 거였어요. 아빠, 모든 게 잘 해결됐어요. 묘비에 꽃을 올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찾았고 일도 잘 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어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윤정이었어요. 엄마도 오셨네요. 너 혼자 올 줄 알았어. 윤정이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그동안 너 혼자 힘들었을 텐데.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딸 정말 잘 키워줘서 고마워. 서연이 어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도 행복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럴까? 네. 분명히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묘비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한 달 후, 태경그룹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 직원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어요. 윤정이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났거든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제 딸 윤서연이 우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녀의 실력입니다. 스스로 증명해 보였어요. 서연이 무대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실력으로 인정받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성과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 덕분입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직원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멋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서연은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윤정이, 서연, 김영숙이 함께 했어요. 정말 꿈만 같다. 김영숙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고모가 잘 키워주셔서예요. 아니야. 내가 워낙 착해서. 윤정이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 네, 엄마.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었고, 동료들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방법도. 아버지 김도연이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서연은 그 유산을 잘 이어받아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거였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이었어요. 오늘도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